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의 만주지방 위치 비정에 대한 비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비정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의 만주지방 위치 비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설정한 사항 즉 고려 영역 설정 사항과 고구려 압록강, 평양, 살수, 박작성 비정 사항, 그리고 소위 통일신라 영역 설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전부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분량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중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제일 먼저 설정한 고려 영역 설정 사항은 본인의 여러 동영상에서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항인 고구려 압록강, 평양, 살수, 박작성 비정과 세 번째 사항인 소위 통일신라 영역 설정 사항을 유튜브 분량상 모두 3편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항으로서 잘못된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를 비판한다면서 새로이 제시하는 사항이 또다시 왜곡시킴에 따라 올바른 역사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함은 물론 결국은 우리의 역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에 대한 질타이자 이를 경계하며 이를 알림으로써 올바른 우리 역사 정립을 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의 강역 및 위치를 만주지방에 위치시키는 논리는 그동안의 일제 식민사학 제1논리인 한반도 고착화에 따른 한반도 안팎에 국한된 위치를 만주지방으로 확대 내지는 이동시킨 것에 따른 바람직한 의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록 일제 식민사학을 탈피한 면은 있지만 그동안 2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중국 측의 오래된 우리 민족 역사 왜곡 작업인 소위 동북공정의 완성을 시켜주는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중국 측은 오래전부터 우리 고대 역사를 산동성, 하북성, 산서성에서 요령성 동쪽으로 옮겨왔고 현재는 이것이 성공을 거둔 채 이제는 한반도까지 확대하여 자기 영역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성공은 소중화 사대주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한반도 역사와 작업에 의한 우리 고려 및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또한 계속하여 이어진 학문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제국주의적 식민사학 논리에 의하여 이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일제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이를 추종하여 해방 후 77년 동안 이를 인정해온 주류 강단 사학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여 대항함으로써 이의 작업을 저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여 올바르게 비정한다면서 오히려 단지 한반도 설정만을 탈피한 채 중국 측의 오랜 작업인 만주지방의 왜곡 이동에 오히려 마침표를 찍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고구려, 소위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의 만주지방 비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주지방 비정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일제 식민사학 논리 즉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의 한반도 비정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서 사서 기록에 맞지 않음은 물론 학문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난 올바른 당해 기록의 적용 배제, 사서 기록의 취사 선택 및 왜곡 해석에 의한 것임을 그동안 비판하여 왔다면 이를 제대로 비정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연구하고 지극히 학문적으로 모든 사서 기록에 맞게 적용한 결과에 따라 비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이러한 비정은 자기 논리에 맞는 것만 편에 선택하여 맞춘 것은 물론 이미 왜곡이 이루어진 후대의 기록을 당해 기록에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철저히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적용시켜야 함에도 지극히 일부 사실만 연관시키는 등 그들이 비판하여 온 일제 식민사학들보다 더 허접하게 논리를 세움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세움에 회의론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올바른 역사 세움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이병도가 이 논리를 대한다면 비웃을 정도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더 허접하게 역사를 꾸미고 있다고 할 만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는 그동안 이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 사학계나 제야 민족 사학계의 비판을 그들의 논리를 지키고자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학문적 비판을 비학문적 비난을 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역시 자신들이 세운 논리에 비판하는 것에 마찬가지로 대응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아 결국 그동안 자신들이 비판하여 온 그동안의 주류 강단 사학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하루속히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로 비판에 대한 검증과 학문적 토론 과정을 가져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논리가 잘못되어 비판을 받을 만하고 얼마나의 오류를 범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 서론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는 단순히 새로운 주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그동안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주류 강단 사학계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에 새로이 제시한 논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고려, 영역과 국경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본인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고려의 영역이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요령성 요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반쪽짜리 설정으로서 또 하나의 국경인 하북성에서의 경계를 포함시키지 않음은 물론 고려 천리장성과 소위 서해 강동 육조 위치를 하북성에서 요령성 요하 동쪽으로 잘못 옮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전의 소위 통일신라와 그 이전의 고구려 등의 설정을 잘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새로이 제시한 고구려 압록강, 평양, 살수, 박작성 비정과 소위 통일신라, 강역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에 앞서 우선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구려 압록강, 평양, 살수, 박작성 비정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펴보아야 할 순서에 따라 압록강과 관련하여 이미 앞의 동영상에서 압록강과 압록강의 발원지인 백산 즉 해백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인 평양, 살수, 박작성 사항에 대하여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록강 사항입니다. 원래 압록강은 압록수이자 마자수로도 불리웠고 고려시대에는 청화로도 불렸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통일하여 모두 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압록강은 당연히 수많은 사서 기록에 나오는 마자수인 압록강이자 압록수이자 고려시대 청하입니다. 이 강과 관련한 사항은 그동안 여러 동영상 즉 고구려 도읍, 신라왕성, 압록강 동영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항이 전부 포함되나 여기서는 분량 관계상 압록강의 요령성 요하 비정과 관련한 사항에 하나여
중요한 사항만 확인하여 그 잘못된 비정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압록강의 위치의 기본인 되는 압록강 발원지 사항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은 고구려 사항과 관련된 압록강은 확실히 그 발원지가 말갈과 여진의 선조인 음루의 근거지이자 말갈의 주요 부족인 흑수말갈과 백산말갈이 근거지로서 흑수하와 백산 중에서 백산인 태백산으로부터 발원하는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동영상인 압록강 발원지 백산편에서 입증하여 확인하였듯이 한반도 백두산과 압록강은 물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압록강으로 비정한 현재의 요하는 여진과 말갈족의 근거지이기도 하면서 고대 압록강의 발원지인 백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원지를 벗어난 하천은 압록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령성 요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요령성 요하가 압록강이 되려면 이 발원지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이 발원지와 요하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령성 요하를 압록강으로 비정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이 압록수를 요하로 설정하고 발표할 당시까지도 그 발원지인 백산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커다란 오류이자 학자로서 그리고 학문적 논리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압록강 단독으로 비정한 것입니다. 즉 압록강과 합류하여 압록강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소요수와 대요수를 배제시킨 채 압록강 단독만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박작성을 요령성 요양 서쪽의 요령성 방급시 반산현 고성자진으로 비정하였습니다. 이곳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살수로 비정한 호나와 그리고 다른 하천인 태자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호나는 청나라 심음한이 소요수로 비정하였고 태자하는 대요수로 비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비정 자체만으로도 사서 기록과 틀린 비정으로서 원래 소요수는 양평현을 거쳐 흐르고 대요수는 서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음한의 비정에 의하면 이러한 사서 기록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요수로 비정한 태자하가 원래 양평현으로 비정하는 요령성 요양시를 거쳐 흐르고 소요수인 호나가 심양시를 거친 채 요양시의 서쪽으로 흘러 사서 기록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정은 압록강으로 비정한 요하와 만나지도 않습니다. 사서 기록에는 압록강은 양평현을 거쳐 흐른 소요수가 요대현에서 양평현의 서쪽을 흐른 대요수와 합류한 다음 합류된 이 대요수가 한 곳을 여러 사서가 다르게 지칭하는 안평현, 안시현, 북안평, 서안평에서 압록강과 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청나라 학자인 심음한이 왜곡 비정한 호나의 소요수 비정과 같은 소요수나 대요수에 대한 확실한 비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미 앞 동영상에서 확인하였듯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시 기록을 근거로 압록강을 요수와 같이 보고 요수는 배제시킨 채 압록강만 비정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지금의 요령성 요하를 압록강으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를 그들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연구총서 3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책자 표지에서 삼국유사상이 요수는 일명 압록이고 지금의 안민강이라고 한다. 라는 기록을 내세운 것에 의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중국 측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압록수와 요수가 각각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거나 혹은 고의로 이를 같이 한 가지로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기록된 삼국유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요수도 대요수, 소요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사서 기록 즉 위에서 언급한 소요수,
대요수의 요수 기록은 물론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에 같은 공격 기록상에 압록강 즉 압록강과 요수가 같이 기록된 것은 없거나 있더라도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이 기록하는가 하면 압록강만이 기록된 것도 살수 대첩, 안시성 대첩을 포함하여 거의 없어. 이에 의하면 요수 내지는 압록강만이 존재하던가 아니면 압록강과 요수를 같이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를 혼돈하여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요수와 압록강을 같이 혼돈하여 취급한 것이지 요수와 압록강 중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의 역사를 많이도 왜곡함으로써 결국 이를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주류 강단 사학계가 추종한 청나라 학자인 심음한, 정겸은 물론 일제 식민사학자인 이병도의 경우에도 압록강, 소요수, 대요수 세 강을 전부 비정하거나 두 강만을 비정하더라도 압록강과 요수나 대요수와 소요수 등 두 강은 항상 같이 연계하여 비정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도 그 위치나 비정이 전부 잘못이지만 요수나 대요수, 소요수를 배제시키거나 같이 만나는 것으로 하지 않은 채 이들 강과 합류하지 않는 요하만 별도로 압록강으로 비정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비정은 실로 아마 주어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류 강단 사학계가 살수로 비정한 한반도 청천강과 평양에 대하여 이 살수인 청천강을 건너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는 것이므로 사서 기록상의 동쪽으로 건너는 것에 맞지 않는 잘못임을 비판하였듯이 박작성은 원래 압록강 북쪽에 있는 것인데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비정한 박작성은 그들이 비정한 압록수인 요하의 동쪽에 있지 북쪽에 있지 않아 맞지 않는 잘못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사항에 의하여도 이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비정한 박작성의 위치 즉 옛 안평현으로로 비정한 요령성 반진시 반산현 고성자진을 세 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하였지만 이곳은 세 강 중 청나라 학자 심음한의 비정한 바대로 소요수인 홍강과 대요수인 태자하와 다른 어떤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지 압록강인 요하가 합류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왜곡 비정한 바에 의하여도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서 기록에 의하면 원래 소요수와 대요수가 만나는 곳은 박작성으로서 옛 안평현인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이전인 요대현에서 소요수가 대요수에 합류한 후 합류된 대요수가 이곳 옛 안평현인 박작성에서 압록강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곳 장소뿐만 아니라 청나라 학자인 심음한의 비정도 사서 기록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비정은 이보다도 더 허술하게 모든 사서 기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측과 주류 강단 사학계는 소요수와 합류한 대요수가 압록강과 합류하는 서안평, 안평현, 북안평, 안시현인 옛 안평현인 박작성과 이와 같은 서안평현을 지금의 압록강 북안 중국 단동시 호산산성으로 비정함에 따라 이와는 다른 박작성 비정에 대하여 이 박작성이 옛 안평이라는 논증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러한 단동시 호산산성 비정에 대한 반론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압록수와 합쳐지는 소요수, 대요수 사항으로서 이 소요수, 대요수가 흐르는 양평현 즉 요동성 사항에 대한 논증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한편 사서 기록상의 이 사항과 맞지 않는 요령성 요하와 이곳의 비정은 잘못된 것으로서 오류인 것입니다. 즉 양평현은 사서 기록상 조양과 양평 간의 연장성이 축성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조양은 상곡군으로서 원래 위치인 한서성 흔주시 내지는 이를 왜곡하여
옮긴 위치인 하북성, 북경시에서부터 이곳 소요수와 대요수가 있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요령성까지 옮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양평성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기정도 없이 이 사항과 연관된 소요수와 대요수 사항은 무시한 채 압록강만 비정하는 것은 역사의 문외 아닌 아마추어나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장성이 있다면 이곳이 연나라 위치이기도 하고 고조선 위치이기도 하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더군다나 이곳의 갈석상과 연장성 위에 쌓은 진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석상과 진장성은 원래의 위치인 산서성과 하북성에서 왜곡하여 옮겨진 것이지만 하북성 진흥도시에 있는 것과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이에 대한 논증이 없습니다. 또한 압록수와 관련된 소요수와 대요수 사항에 있어서 이 소요수 지역은 구려 및 고려의 별종인 소수맥인 선비족이 탄생한 곳이라는 사서, 기록에 의하여 비록 중국 측과 주류 강단 사학계에 의하여 선비족의 위치가 동쪽으로 옮겨진 채 이에 맞추어져 왜곡되었지만 원래의 위치는 당시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서쪽과 남쪽 지방에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논증이 필요함에도 없는 것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청나라 학자인 심우만이 소요수로 비정한 호나를 살수로 비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살수가 호나로서 청나라 학자인 심우만이 비정한 소요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도 없습니다. 설사 이를 차치하더라도 원래 살수는 사서 기록상 이곳을 건너 평양성 30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살수는 평양성으로부터 30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살수로 비정한 호나는 그들이 평양성으로 비정한 요령성 요양에 흐르는 태자하와 서로 거의 인접하여 흐르는가 하면 물론 행정구역이 당시와 다르겠지만 같은 요양시를 흐르고 있어 평양성과 30리 이상 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일제 식민사학에 의하여 주창된 후 현재 주류강단 사학계가 추종하는 한반도 압록강이 고구려 및 고려시대 압록강 비정을 비판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압록강의 록자에 있어서 이 록자의 한자상에 삼수변의 록자와 실사변의 록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 논리의 전제로 하였습니다. 삼수변의 록자는 요령성 요하를 가리키고 실사변의 록자는 한반도 압록강을 가리키는데 고려사 이후에서는 요령성 요하를 가리키는 삼수변의 록자를 전부 실사변의 록자로 왜곡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논리입니다. 고대사서 기록상의 압록강 즉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사서 기록상의 압록강은 전부 한반도 압록강은 당연히 아니고 요령성 요하도 아니라 하북성 호타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대표적으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입기사만 살펴보더라도 612년 6월 수나라 살수 대첩시 기록에 의하면 수서 및 자치통감은 실사변 록자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삼국사기는 삼수변 록자와 실사변 록자 두 개 다 기록하고 있고 645년 5월 안시성 대패 기록은 신당서는 삼수변 록자를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이 전쟁 기록 말고도 통전 고구려전은 실사변 록자, 신당서 고구려전은 삼수변 록자, 금사 고려전의 고려 위치 기록에는 실사변 록자 기록하는가 하면 삼국사기 상의 압록 이북에 도망간 성 등에는 삼수변 록자, 고려사에는 실사변 록자, 금사, 원사, 실사변 록자, 삼수변 록자를 둘 다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려사는 확실히 전부 실사변 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인되는 사항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주장하는 바대로 요하는 삼수변 록자, 한반도 압록강은
칠사변 록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삼수변 록자와 칠사변 록자의 구분이 없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시대 압록강을 모두 칠사변 록자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원래 압록강인 요하를 한반도 압록강으로 왜곡 비정하기 위하여 그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려시대 압록강은 같은 강으로서 굳이 한반도 압록강으로 고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사항은 전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모든 사실을 차치하고 고구려는 물론 이후 소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압록강은 모두 하북성 호타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글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 설정도 혼란되게 사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양성 문제로서 요령성 요양을 장수왕의 평양성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요령성 요양은 지금까지 평양성이 아닌 요동성, 그리고 나중에 요나라 동경으로 중국 측과 주류 강단 사학계는 비정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고구려 당시의 요동성은 별개로 있었고 이와는 달리 이곳 압록강으로 비정한 요하의 동쪽에 소재한 요령성 요양이 평양이라면 요수를 건너 있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공격한 요동성은 이 기록상의 고련 즉 장수왕이 평양성에 머문 것, 즉 이곳으로 천도한 것이 뒤의 기록인 나중에 왕건에 이르러 서경이 된 평양으로 비정하는 요령성 요양으로 해석한 것에 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서경 즉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요령성 요양으로 비정한 이 평양이 당이 고려를 정벌할 때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 동쪽 천열이 되는 곳에 있는 나중에 평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양의 옛터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이와는 반대로 고려의 서경이 된 즉 요령성 요양이 당이 고려를 정벌할 때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 동쪽 천열이 되는 곳에 있는 나중에 평양이 아닌 옛 평양이라는 것이고 이 옮긴 평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서 고구려는 장수왕의 평양성 즉 하북성 평주 지방에 이전에 동천왕 시기에 도읍을 옮긴 이후 장수왕도 이곳에 있다가 당이 고구려를 공략할 때 이곳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하의 동남쪽으로 기록한 지금의 요령성 요양 즉 나중에 고려의 서경이 된 이곳으로 옮겼는데 이 옮긴 것이 옛 평양성이 아니라는 기록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련 즉 장수왕이 머문 맞는 곳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략할 때에 동쪽으로 옮겨 압록강 동남쪽 천리에 있는 나중에 평양으로서 옛 평양성이 아닌 고려의 서경이 된 요령성 요양이 아니라 옛 평양성인 곳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북성 평주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미 동천왕 시기인 동천왕 21년 2월 서기 247년에 천도한 평양성으로서 선인 왕검의 땅인 왕엄성에 도읍하였다는 기록과 같이 옛 고조선 평양성인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요령성 요양이 이 평양성이라면 이곳이 고조선 평양성으로서 이 지역이 고조선 지역이고 나중에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채 그저 장수왕 평양성으로 비정하였습니다. 이는 허접한 역사학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여러 사서 기록에 의하면 즉 위의 통전 기록은 전체가 평주 지역 즉 지금의 하북성 지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곳의 고련 즉 장수왕을 평주목으로 삼는가 하면 동진 즉 서기 317년과 420년에 걸쳐 중국을 지배한 6조 가운데 하나인 이 시기 이후에 이곳으로 평주에 도읍하였다는 기록과 다른 기록인 유사 지리지상의 그 대상이 다르지만 고구려 왕 안즉 광개토대왕이 이 평주 지역에 도읍하였음을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록에 의하면 게마대산의 동쪽에 평양성이 있다고 하여 비록 현재 게마대산인 현재의 하북성 태행산맥을 의무려산 내지는 게마대산으로 한 채 의무려산은 지금의 요령성 북진시로 옮겨놓고 게마대산은 한반도 북부 게마고원 등지로 옮겨놓고 있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요령성 요양시는 이 산의 동쪽에 있다는 사서 기록에 맞지 않으며 그동안의 일제 식민사학에 의한 한반도 평양은 이 사서 기록을 제대로 해석하면 전혀 맞지를 않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상의 게마대산인 해행산맥과 도목저와 현토군의 위치가 하북성 북쪽 장성의 남쪽에 있다는 사서 기록에 의하여도 이 평양성은 마자수인 압록수가 그 발원지인 흑수하 및 백산이 있는 산서성 지역에서 흘러나와 흐르는 하북성, 평주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중요한 고구려 평양성을 비정한 것은 커다란 오류인 것입니다. 고구려 평양성 위치에 대한 수많은 관련 사항은 그만두고서라도 고구려 평양성 위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흐른다는 사실과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평양성 남쪽의 폐수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 여러 동영상에서 강조하여 설명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요령성 요양시 남쪽에는 폐수라고 불리거나 역사상 불리울 만한 하천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요령성 요양의 평양 비정과 요령성 요하의 압록강 비정에는 커다란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성과 압록강과는 450리나 480리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뒤에 홍전 기록상의 압록강이 평양성 서북 450리에 있다. 요수 동남 480리에 있다. 이라는 기록은 그 위치 등이 왜곡이거나 조작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지만 이 450리 내지는 480리 기록은 살수와의 거리를 감안한 거리입니다. 물론 삼국사기 기록상의 450리 거리는 살수에서 요동성, 요수, 압록강 등 세 개와의 어떤 거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분명히 요수, 요동성, 압록강의 거리 차이는 있지만 살수에서 그 위치가 요동성, 요수, 압록강인 것과 통전상의 방향은 문제이지만 요수와 압록강을 같이 보거나 다르게 보더라도 적어도 450리 거리 안팎은 되고 더군다나 제일 먼 압록강과는 450리 내지는 그 이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평양성인 요령성 요양과 압록강인 요령성 요하와는 멀게 잡아도 현재 직선거리로 50km 안팎으로서 현재 환산 단위로 100리 안팎으로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이는 요하와 요양의 비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 측과 일제 식민사학자, 주류 강단 사학계는 이러한 거리 관계를 감안하여 이 요하를 요수로 그리고 요양을 요동성인 양평현으로 왜곡 비정하였고 한반도 압록강을 압록강으로 비정하였고 한반도 평양을 평양성으로 비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비록 그 위치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거리는 사서 기록과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사서 기록의 기본마저도 저버린 아마추어적 발상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설정에 대한 바른 설정 사항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련 사항이 많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바로 앞에 압록수 편과 백산편에서 설명을 드린 것을 비롯하여 이미 고구려 천도 사항 및 평양성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비교적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분량 관계상 위에 거론한 것만에 의하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요령성 요하의 압록강 비정과 살수 그리고 평양성 비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우선 비판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소위 통일신라 영역에
만주지방 설정과 관련한 언의하, 천정군, 발해오경, 신라산 설정, 비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압록강, 평양, 살수, 박작성 비정은 압록강의 발원지인 말갈, 백산과 관계없는 유하, 비정 잘못. 압록강과 합류하는 소요수, 대요수 사항을 배제시킴. 박작성에 대한 비정도 사서 기록과 맞지 않음. 압록수와 관련된 소요수, 대요수가 흐르는 양평현 관련 사항인 연장성, 선비족 근거지 등에 대한 논증이 없다. 살수의 혼하 비정 또한 전혀 사서 기록과 맞지를 않는다. 압록강의 룩자 구분에 의한 요령성 요하 비정은 근거가 없다. 요동성에 대한 비정이 없이 평양성 비정이 이루어졌다. 사서 기록상의 장수왕 평양성은 요령성 요양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북성 평주 지방임이 확인된다. 압록강과 평양성의 비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서, 기록상의 거리에도 맞지 않는다. 등 모든 사항이 사서 기록과 맞지 않은 채 잘못되게 비정된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어 확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